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마침내 탄핵의 날이 밝았습니다. 탄핵 표결을 앞두고 윤석열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진정성이라고는 일도 없는 이런 사과가 탄핵을 막을 수 있을까요? 며칠 전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눴던 자의 말을 누가 믿어주느냐는 말이죠. 갈등과 분열의 2년 7개월, 이제 그 끝을 알 수 없던 폭주기관차의 종착역이 다가왔습니다. 역대 최악의 지도자, 망나니, 조폭, 깡패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무도함을 가진 대통령. 오늘 오후 5시 탄핵 표결로 그의 운명이 결정되는데요. 더 할 말도 없이 탄핵되어야 하지만 국힘당의 기득권 지키기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국힘당에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8명쯤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보는데요. 이들에게 이런 기대를 갖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다시 계엄이 발동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전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이게 사과입니까? 남자박근혜 윤석열은 결국 이렇게 탄핵당의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제대로 된 사과도 자신의 거취조차 결정할 수 없는 사람, 이자가 대통령이었던 거죠. 윤석열의 대국민 개사가가 발표되자마자 한동훈 국힘당 대표의 입장이 바로 나왔는데요. 윤석열의 조기 퇴진은 불가피하다며 국민에게 최선의 방식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국힘당 당론과는 배치되는 거죠. 내란 속의 윤석열의 탄핵 소추안은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집니다. 윤석열에 대한 탄핵 소추 여부는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되는데요.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려면 참석 인원과 관계없이 제적의원의 3분의 2, 즉 전체 300명 중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야권 192대 여당 108명의 구도에서는 국힘당 이탈표가 8표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탄핵안은 무기명 표결로 진행됩니다. 국힘당에서는 이탈표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본회의 불참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민주당은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함께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특검법이 재결되려면 제적의원 과반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데요. 결국 김건희 특검법 가결을 막으려면 국힘당은 반드시 참석해 반대표를 던져야 하는 겁니다. 국힘당이 탄핵 표결 시 불참하고 특검법 표결 시에만 참여하는 방안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그럼에도 한동훈 국힘당 대표가 탄핵 반대 당론과 달리 입장을 전격 선회하면서 이탈표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크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큰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는데요. 이 경우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 국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반대로 탄핵안이 부결되면 야당은 10일 정기국회가 종료된 뒤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안을 다시 발의할 방침인데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역대 세 번째로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입니다. 오늘 내란 속의 윤석열은 반드시 탄핵되어야 합니다. 방금 나온 월간중앙의 보도를 여과 없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싹 잡아들여 윤석열이 전화. 미친놈이구나 싶었다. 국정원 1차장의 폭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이렇게 국정원 차장에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 줄 테니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 그래서 거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본부장관님. 예. 이것이 사실이면 국정원에게 대공수사권을 부여하고 말고는 국회 소관 사항이죠. 법으로 해야 되죠.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절대 왕정 시대의 왕입니까? 입법, 행정, 사법을 자기 마음대로 다 휘두를 수 있습니까? 무슨 재주로 국회 권한을 로 되어 있는 법 개정까지 본인이 이렇게 다 주겠다고 합니까? 이게 적어도 월권이죠. 법을 개정한 후에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은 국정원 제1차장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미친놈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국정원 차장만 이렇게 생각하느냐? 아마 상식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국민 대부분이 다 이런 생각이에요, 지금. 이게 정상이냐?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대처적인 국민들의 정서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얘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화면이 바뀌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무도한 반국가 세력이라느니 무슨 소굴이라느니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왜 그러지 믿지 않았어요.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얘기를 듣고 솔직히 살 떨렸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바로 전화했어요. 집에서 나오셔야 된다고, 피신해야 된다고. 그때 이재명 대표의 첫 반응이 이거였어요. 아, 그거 딥페이크 아니에요? 이거였어요. 아,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실제 상황입니다. 빨리 집을 나와서 피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도 수행비서에게 바로 전화해서 집으로 바로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집을 빠져나와서 국회 담장을 제가 넘었습니다. 국회를 360도 빙빙 돌았는데 출입문을 다 봉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본회의장을 가야 된다. 빨리 이것을 해제 의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국회 후문 쪽 운동장 담을 제가 뛰어넘었습니다. 수행비서도 나중에 들었는데 뛰어넘으려고 했는데 경찰이 막았대요. 그러니까 저 혼자 본청 앞까지 걸어오는데 그 길이가 굉장히 길었어요. 속으로 그런 생각했습니다. 계엄군들이 본청 정문을 에워싸고 있으면 나는 체포를 당하러 가는 건데 이렇게 가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본청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비록 잡혀갈지라도 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런 두려움과 분노, 치떨림을 안고 본청을 향했습니다. 저는 88년 안기부에 연행돼서 4시간 동안 을지로 이름도 알지 못한 호텔 방에서 수도물이 콸콸 틀어진 물고문의 위협 상태에서 4시간 동안 팬티바람으로
수건으로 눈을 가린 채 4시간 동안 고문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때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그렇지만 본청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잡히더라도 가야 되겠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희 국회의원들 지금 오늘 증언을 보더라도 다 잡혀갈 뻔했어요. 특히 저는 체포 대상에도 포함이 되어 있네요. 잡혀가면 무작정 때렸을 거예요. 무작정 폭행했을 거예요. 왜? 기를 죽이려고. 속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저도 우원식 의장도 가자마자 아마 집단 폭행을 당했을 겁니다. 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해요. 자, 국회의원들 그런 공포감이 있었지만 다 본청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다 잡혀갈 뻔했어요. 그렇지만 역시 위대한 국민들, 시민들이 계엄군을 막아서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도 선조왕은 도망갔지만 민중들, 조선의 백성들이 나라를 지켰고 일제강점기 때 먹물든 학식 있는 고위 관료들 다 친일파되고 나라를 팔아먹을 때 나라를 지켰던 것은 일반 백성들, 독립운동 하던 분들이었고 4.19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반 시민들. 광주 5.18 때도 전두환, 노태우 군부 일당들이 광주를 학살할 때도 광주를 지켰던 것도 일반 국민 시민들이었고 6월 항쟁 때도 호원철폐 독재타도 이 나라를 구한 것이 일반 국민 시민들이었고 이번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때도 결국은 국회의원들이 의결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것은 일반 시민들, 국민들이었어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일반 시민들, 국민들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뭐 했냐 이거예요. 일반 시민, 국민들이 몸으로 막았을 때 법무부 장관 이건 아니라고 얘기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법관을 하고 있는 법원 행정처장 이거는 위헌이라고 즉각 발표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하기 좋아하는 헌법재판관들 다 뭐하고 있었어요?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이 이건 위헌이다. 즉시 중지해라. 이렇게 성명 한 줄이라도 빨리 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반 국민들보다 여러분들이 못하다는 겁니다. 더 공부 많이 하고 출세한 사람들이 월급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왜 그 모양이에요? 1분 더 넣으세요. 오늘 제가 화가 나는 것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냐 이거예요. 지금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대사가 기울으니까 지금은 반성하고 있는 것처럼 뭘 폭로하고 있고 하지만 명령을 거부했냐 이거예요. 안 했잖아요. 이제 와서 말을 갈아타는 것밖에 더 됩니까? 국방부 차관도 이제 와서 대세가 기우니까 이런 조치들 하는 거 아니에요. 검찰 이러니까 무슨 특수본 꾸린다 뭐한다 하는 척 하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 지금 펄펄 살아있고 힘 있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할 거예요? 안 할 거잖아요. 정말 솔직합시다. 역사와 국민들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고위 관료들이 좀 되시기 바랍니다.